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먼저, 최근 들어서 그 AI 전력주들이 떨어진 폭이 좀 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10월 8일 화요일 팔방민 2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물린들이 요즘 AI 전력주들 한 2개월 전에 급등을 하다가 고점 찍고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제 다시 매수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어, 이제는 버릴 때는 지났다. 그전에는 떨어질 때는 좀 정리를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버틸 때가 됐다. 오히려 매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도주인 현대 일렉을 보면 압니다. HD 현대 일렉을 보면 먼저 살아났어요. 다른 주도주들하고는 틀리게요. 고점 찍고서 떨어진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이 저점까지 여기 있던 그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의 그 고점 있죠. 이 네. 고점까지 돌파한 상태가 됐어요. 33만 원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살아나느냐? 예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가 뭐 30만 원 가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 어차피 수요에 의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개미님들이 이 비싼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중수고수분들에게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패턴상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도주로서 충분히 매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AI 전력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들이 될 주도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걸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요걸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요 전기라든가 산일전기라든가 삼화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아까 HD 현대인력이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HD 현대인력은 떨어졌다가 반등 주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전고점 수준 근처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도주에 비해서 재룡전기도 주도주였다고 내세우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10만 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졌어요. 4만 3천 원까지. 뭐요?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네. 반토막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복귀가 돼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흐름들을 보니까 AI 전력주들을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재룡전기예요. 가장 빠른 흐름. 즉 쉽게 해서 여기서부터 저점 찍고 복귀하는데 가장 빠르게 보였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이 그 박스권의 흐름들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의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시점 자체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시점 자체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눈에 띄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뭐 하루 이틀 매수한 게 아니고 꾸준히 매수를 했다 이거죠. 이 상승을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고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저항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리예요. 이 자리. 저항 자리에 딱 그 가로막혀서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 저항 자리만 뚫으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살살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매수에 임하셔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AI 전력주들. 그동안에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또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이 반토막이 났지만 이제부터는 관심을 둬야 되는 자리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요건 좀 특이한 종목인데 산일전기라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신규 상장 후에 2만 8천 원까지 저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규 상장 되고 나면 당일날 반짝하다가 그냥 떨어져 갖고서 주룩주룩 떨어지는 소나기 쏟아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주룩주룩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고점이 이제 그 신규 상장됐을 때 공모가보다 좀 더 높게 출발했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2만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반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승 추세를 보면요. 상승 추세를 보면 굉장히 빠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그 재룡전기보다도 더 빠른 그런 음. 흐름들을 갖다가 보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의미들 중에는 기관들의 받침이 좀 있었어요. 얘는. 여기서 기관들의 받침이 좀 있었어요. 아까 재룡전기는 외국인들이 좀 손을 많이 탔고요. 산일전기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스타일을 보였고요. 요 최근 들어서는 한 3일 동안은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요 상승하는 스타일을 보면요. 아까 그 재룡전기는 여기 저항선에 거쳐서 못 올라갔었잖아요.
여기서 돌파를 못했잖아요. 지금 돌파하려는 자리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 매물들을 갖다가 소화를 해냈어요.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있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저항이 있어요. 5만 원 저항. 요번에 걸렸거든요. 이거는 뚫었지만 이거는 걸렸어요. A라는 저항은 뚫었지만 B라는 저항에 걸렸어요. 그래서 조정을 약간 받고 있지만 수급이 워낙 좋아서 이 AI 전력주들 갈 때 주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치가 5만 원은 기본적으로 돌파하고 예전 그 상장됐을 때 고점 근처에 5만 5천 원. 요 정도까지는 한번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일전기도 매수할 때가 됐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삼화전기를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릴 때 이거 깨진 거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버리라 그랬을 때도 못 버린 분들 자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오죠. 쌍바닥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고점들을 갖다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돌파한 게 보이죠. 일봉입니다. 일봉 돌파했다가 늘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둘 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버리라 그럴 때는 버렸어야 되는 거고 버리지 못했을 경우는 이제는 다시 추가 매수를 갖다가 진행해서 평단을 낮춰놓을 필요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러면 이걸 돌파하고 넘어갔다가 밀려왔기 때문에 다음 저항까지는 6만 원 이상권이죠. 6만 2, 3천 원, 2,500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수급은 아까 산일전기라든가 재룡전기가 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삼화전기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즉 여기 구간에서 기관들이 조금 수급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만약 여기 구간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달라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면 됩니다. 그냥 막 사지 마시고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수급이 지금 오히려 받쳐주고 있는 쪽이 훨씬 더 낫거든요. 예를 든다면 산유전기라든가 재룡전기가 AI 전력주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흐름 좋은 매수할 자리가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산일과 재룡 둘 중에 딱 한 종목만 사야 된다면 어디를? 일단은 종목을 그렇게 딱 한 종목으로 구별짓지 마시고요. 네네. 그 재룡전기라든가 산일전기를 이렇게 또 보시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수급을 어느 쪽이 더 먼저 들어오느냐를 보시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주도 섹터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의 주도 섹터를 말씀드려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드린 것도 PNT, 대주전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뭐 어려워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의 순환 상승이 돌아오게 됩니다. 즉 지난번에는 제가 2차 전지 보라 할 때는 2차 전지 봤으면 됐고 이제는 반도체주들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그 영업이익보다 못한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 중에서 먹을거리가 있는 종목들은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시세 후에 낙폭과대하고 주도주 탄생과 합류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버리는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건 주봉상 추세를 완전히 돌파한 종목이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35만 원부터 36만 원. 그 다음에 38만 원, 39만 원. 계속 얘기를 합니다. 40만 원에도 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늘 드디어 40만 원 뒤늦게 사신 분들이 10%가 나왔어요. 44만 원까지 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 자체도 좋고요. 앞으로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2차 전지의 주도 역할을 충분히 끌어갈 겁니다. 또 시장이 오늘 마이너스 1%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시총 2위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갖다 타기 때문에 지수도 또 덜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졌어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하이닉스가 지켜준다면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죠. 투자분들이 그럽니다. 지수는 별로 떨어지는 게 없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지수와 거리가 먼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별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유형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2차 전지의 주도주, 추세정전 돌파하고 넘어가는 종목.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지난번에. 네.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1차의 저항, 2차의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넘어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비싸도 사라.
비싸도 사라 그랬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도 목표치까지는 계속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세 저항선 돌파에 성공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는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에코프로 BM만큼은 먼저 돌파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추천도 하고 있고 필살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가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20만 원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0만 원입니다. 이제 20만 원 거의 다 왔거든요. 20만 원만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은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 이게 장중에, 이게 주봉이라서 그렇지만 장중에 보면은 일봉상으로 보면 출렁거리면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목을 뭐 2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종목을 갖다가 뭐 왕창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중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 나가다 보면 수량이 채워지는 거고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샀을 때 20만 원 돌파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원하는 수익도 또 따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워낙 많이 떨어진 종목이었죠. 100만 원짜리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100만 원짜리가 어디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26만 원대까지. 26만 3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워낙 폭락을 많이 했고 LG 엔소를 분리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 치고도 LG화학 본업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줍줍하면 될 것이다. 추세를 하향 추세들을 갖다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가자. 40만 원은 기본으로 올라올 거고 50만 원까지도 기본적으로 할 거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 그랬는데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량주다 보니까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지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갖고서 뭐 단기에 큰 폭수 수익 보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량주이니까 차분히 바닥권에서만 잘 사놓으시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2차 전지의 대형주들을 봤는데요. 네, 낙폭과대 주도주 논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선물들, 지난번에 선물 드렸어요. 네네. 네. 예, PNT하고 대주전자를 선물을 드렸는데 아주 흐름이 좋아요. 그냥 뭐 지수가 조정을 보여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아주 멋진 그림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난번에는 요 라인대를 갖다 돌파하기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리까지 딱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돌파했죠. 일봉상 저항선 자체를 갖다가 돌파하고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일봉상 저항선을 돌파하고 넘어갔다. 즉 이렇게 만든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의 흐름을 타는 거지 하락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다. 따라서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했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 될 거고 네. 일봉상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주봉상 그 흐름들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일봉상 지금 봤는데요. 주봉상은 추세 저항선 돌파하고 넘어간 거고 대주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들어지게 올라갔는데요. 종가상으로 아직 돌파를 아직 못하기는 했지만 이 최근 들어서의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올라온다면 이 저항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대가 있는데 이런 저항 라인대는 기본적으로 돌파하고 넘어갈 거예요. 주도주 논리로 설명을 드린 대주전자와 PNT는 역시 흐름들 자체도 멋들어지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2차 전지주들은 열심히 가져가시고 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은 그중에 주도주를 따라서 또 뭐 꼬리 잡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마저도 못했다. 야, 2차 전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했어. 하면 반도체주들을 또 지금부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서 매수하기보다는 반도체주들 중에서 HBM의 수혜가 따르면서 이런 종목들을 또 먼저 반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HBM 주도주죠. 지금 이 라인대를 갖다 돌파하지 못해서 계속 똑같은 라인대에서 등락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2개월째예요. 2개월째. 2개월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일봉입니다. 네. 2개월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요거 뚫을까요? 이게 20만 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20만 원 돌파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원 돌파, 이게 15만 원이 잠깐 깨졌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등락거듭이 일어났는데 이게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건 바로 HBM 관련주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준비하는 단계, 매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이수 페타시스를 갖다가 HBM 주도주들이니까 한번 볼게요. 근데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훨씬 더 질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탄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탄력이 약해서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를 여러분들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없냐고요? 있습니다. 얘네들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좋고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는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난번에 한미반도체 얘기했을 때 한미반도체가 예전에 고점까지 한번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그 가격에 못 갑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론 뭐 HBM 관련주들 올라가니까 뒤따라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목표치, 옛날 고점의 목표치를 향해서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건 생각하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쪽을 종목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 종목들은 좀 처져 있는 개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다음에 HBM 테스트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HBM 수혜주 먼저 반격을 해라 그랬는데 그 중에 바로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YC, DI, 테크인 요 세 종목이 이제 기본적인 종목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패턴을 봐도 물론 어떤 놈이 먼저 출발하고 어떤 놈이 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번을 보면 DI가 순번이 1순위고요. 두 번째 기업이 테크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YC예요. 네. 순서대로입니다. 즉 저점을 찍어놓고 상승할 수 있는 상승률이 얼마나 됐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DI가 가장 먼저 많이 올라온 거죠. 네. 예를 들어 11,000원부터 16,0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얘는 11,000원부터 14,000원까지밖에 못 올라왔죠. 네. 얘는 30,000원에서 40,000원까지밖에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많이 올라온 종목은 DI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에 떨어져서 눌림목 조정을 보이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얘네는 이 선을 아직 뚫어야 되는 것에 관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뚫고 있는 과정이니까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종목을 두고서 가장 마음에 든다면 DI를 갖다가 보시면 될 것이다. 요 눌림목 자리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팔방민 25번째 종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빠른 놈을 사라. 요것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인데요. 네. 가장 빠른 종목. 팔방민 25 하기 전에 항상 제가 뭐 얘기해달라는 게 있는데 네네. 네.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원하신다면 추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팔방미인 2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놈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가장 빠른 놈을 사라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빠른 놈이라고 그랬어요. 반도체들 중에서 느린 종목은 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죠. 한미반도체라든가 같은 HBM 관련주라도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사시면 안 되고 좋은 종목들을 먼저 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바로 PSK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격에 나선 놈을 사라. 자, PSK 홀딩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와 함께 AI 열풍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미국 반도체주 훈풍의 기대감 엔비디아만 오르면 PSK 홀딩스가 꼭 오릅니다. 다른 종목은 떨어져도 PSK 홀딩스는 올라요. 그만큼 매력 있는 종목이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야, PSK는 안 돼? 왜 같은 계열이거든요. PSK가 있고 PSK 홀딩스니까 지주사니까. 아닙니다. PSK는 사는 게 아니고 PSK 홀딩스를 사는 겁니다. 지주사를 사는 겁니다. SK하이닉스 PSK 홀딩스에 주목해라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삼성 HBM3E 8단 고객선 공급 시작했고요. 나중에 리플로버 장비의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HBM4가 출하를 목표로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6세대입니다. 6세대. 네. 지금 4세대, 5세대가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제 그 PSK 홀딩스가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했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네. SK 하이닉스가 더 두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의 효과가 훨씬 더 컸다는 판단이죠. 근데 이 PSK의 홀딩스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P 올의 좋은 점이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둘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든 삼성전자가 오케이 사인을 받아갖고서 앞으로 HBM 뭐 8단이든 12단이든 납품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해당 케이스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PSK 홀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겹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PSK 홀딩스의 실적은요, 여기 연간으로 보여진 건데, 여기 잘 보십시오. 800억, 700억, 900억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24년에 얼마를 보였냐고요? 1880억. 음, 완전 두 배잖아요. 두 배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실적으로 보면, 매출로 보면. 영업이익은요. 그 전에 불과 4년 전만 해도 220억, 160억, 270억이었던 이 영업이익이 720억으로 뜁니다. 확실히 좋죠. 자, 같은 HBM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뛰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적고 20%, 자본유 비율이 3,300%, 계속 돈이 쌓이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획기적인 이런 기업은요,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박경수 대표를 위시해서 68%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유동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이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외국인 지분율 있죠. 돌아다니는 물량들이 30%가 채 안 돼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통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땡기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 기반으로 지주사의 매력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PSK 홀딩스를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좀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을 보시면 이래요. 아직 수급이 완벽히 탄탄한 건 아닌데 여기를 보면 기관들이 쭉 매수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기관들은 벌써 냄새 맡았고요.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PSK 홀딩스는 주로 기관성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뭐가 눈에 잘 보이냐면 추세의 하향 추세대를 갖다가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보이시죠? 네. 추세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이제 점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수익률 꽤나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일봉을 보시고서 이제 매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점 확인했고요. 쌍바닥권의 저점까지 확인했고요. 저점 확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물벽이죠. 사실 5만 원. 네. 5만 원, 5만 5천 원 사이가 여기가 매물벽입니다. 이 매물벽을 통과해야 된다는 난제는 있지만 수급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저항선을 차례로 돌파할 겁니다. 빠르게 뭐 수익 상승으로 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HBM의 재료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목표는 이 단기로는 5만 5천 원, 6만 원이지만 단중기로도 6만 원과 그 이상권을 갖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빠르게 그 내용이 될 것 같은 부분은 뭐냐면 이 10조 원이 곤두박질 쳤다. 이번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HBM 생산율이 8.8배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D램 본딩 시간이나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에 비해서 8.8%에 해당합니다. 8.8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SK 하이닉스 공법 자체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만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메모리 톱을 갖다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을 추월하는가? 추월했어요.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어. 미소 짓는 SK 하이닉스, 불안한 삼성전자, 바로 그런 내용이고 SK 하이닉스가 18만 원에 복귀를 냈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사수를 할 것이냐, SK 하이닉스가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돌파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적이야 뭐 남부러울 거 없습니다. 23년에 32조 7천억이었는데 이번 24년에 6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매출이. 그런데다가 SK 하이닉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부채 비율도 뭐 적고 뭐 자본유 비율도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들도 한 54%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안정된 기업이니까 또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기금을 한번 보십시오. 천히 매수하는 게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도 뜨문뜨문 매도는 하지만 거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매수한다는 겁니까? 외국인, 기관, 연기금 다 매수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수급은 상당히 호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아까 보실 때 추세의 저항선을 갖다 돌파하고 넘어갔고 지금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추세저항은 확실히 돌파를 했어요, 주봉상. 그러면 이 추세저항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 목표가 이제 20만 원 저항선이거든요. 이걸 돌파하면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가 SK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좀 올라가다가 18만 원 위에서 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지만 오히려 이 구간이 요 구간 자체가 17만 원 사이까지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19만 원, 20만 원 돌파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바로 PSK 홀딩스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